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오늘이 벌써 우리 그래머홀릭 8번째 시간이네요. 약속했던 대로 오늘 시제편 설명할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동사의 이해, 즉 조동사 관용어구 편 끝났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시제를 슬슬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교재는 아마 25페이지까지 아름답게 필기가 되어 있고 또 뭐 표시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를 펴놓고요. 본격적인 시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늘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또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꽤 많이 왔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간접의문 판별법, 나 이제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평서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의문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문사가 해석이 되는 순간 의문사 있고 해석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간접의문문 묻는 걸 테니 의주동 네가 알고 있는 걸 잘 대입하면 된다 했어요. 문장이 길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찾으라고 했습니까? 동사 찾으라고 했습니다. 한 문장의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사실은 동사를 잘 찾아야 한다. 그래서 문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의 핵심이다 얘기를 했었죠.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냐면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아마 시제를 묻거나 아니면 태를 묻거나 아니면 수일치를 묻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일치를 넘어 태를 넘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제로 접근합니다. 저번 시간에 공고했던 대로 시제편이 1시간 내에 다 안 끝납니다. 경우의 수를 제가 4가지를 나눌 거다 했으니 최소 4시간, 아마 다 4시간은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낼 예정입니다. 어쨌든요, 수일치 9가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수, 퍼센테이지, 부분, 비율을 나타낼 때 진짜 주어는 어디 있답니까? 네, of 뒤에 있는 게 진짜 주어였습니다. 걔 갖고 단순지, 복순지 찾아가세요 그랬죠.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가 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트를 나타낼 땐 복수 명사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뭐 월드컵 4년마다, 대학교 졸업은 4년마다 뭐 이럴 때 every 4 years 복수 명사가 올 수도 있으나 걔가 한 세트인지라, 그러니까 4년 월드컵 4년마다, 대학 졸업 4년마다 이게 한 세트인지라 동사를 받을 땐 단수 동사로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예외들이 많았으니까 people이나 family, every나 each 같은 경우 both they and to be, neither a nor be 기억나는 것들 쭉 갖고 계셔야 합니다. 문장의 형식이요. 현재까지 설명한 것 중엔 제가 문장의 형식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일단 형식을 10가지로 내가 경우의 수를 나눴다면 그 안에서 암기해야 될 동사 목록들도 가장 많다 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그래머홀릭 수업 계속 나갈 때요. 동사를 또 암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무수한 동사들이 많지만 그건 좀 암기를 부탁한다 했어요. 중요하니까 복습 다시 합니다. 1, 2 형식의 공통점? 자동사. 세상의 모든 자동사 뭐 안 된댔지? 수동태 안 된댔죠. 수동태 안 되지만 우리말 해석상 수동이 이뻐서 헷갈리는 1, 2 형식 대표적인 자동사 대보세요.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호 필요했죠. 어쨌든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기억나는 것도 읊어주세요. 멍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 바로바로 나. 비동사, become,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동사 다시 푸세요.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거. 세 번째,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들 머릿속에 제가 어법 통인식 하자 했죠. 파노라마처럼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죠. 지나가야죠.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 rise, raise, lie, lay, sit, sit, arise, arose, fall, fell 하면서 정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3형식 즉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묶음들 marry, with, discuss, about, mention, about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했던 5번째 4형식 수요동사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다.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반드시 수동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6번째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없는 동사 있었습니다.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의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 네가 진짜 쓰고 싶다면 가목적어 is을 쓰고 투부정사를 뒤로 빼라 이런 얘기. 7번째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동사 묶음도 배웠습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거예요. 8번째,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런 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반드시 이렇게 쓰면 안 된댔지. 어떨 때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였냐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만.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동사, get 동사. help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일 땐 pp를 써야 하기도 한다. 지각동사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능동이면 동사 원형,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감이 많이 되어 있으면 ing,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 이런 거였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분사에서 또 나와요. 근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도 목적어 있네. 목적어 있으면 타동사잖아. 타동사는 수동태 만들 수 있잖아. 수동태 만들면 이형식 되면서 반드시 투부정사 들어간다. 이런 얘기했던 거. 마지막 10번째, 헷갈리는 자타동사 묶음. open, sell, read 이런 거 밑줄형 형태로 능동태 문장 갖다 놓고 맞냐 틀리냐 그러면 door opens 하면 아기들 입장에선 문이 뭘 열리지 틀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역공 함정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조동사예요. 아이고 조동사 우리 저번 시간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갔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면 된다 했죠. may have pp가 뭐였습니까? 뭐 이였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걔 반대말 뭐였지? cannot have pp?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should no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반대말. 그거 외에도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차라리 뭐뭐가 낫다. may as well A as B? B보단 A가 낫다. 했던 관용 어구들 그건 어법 문제라기보단 구문독해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해 얘들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복습입니다. 고작 5분 남짓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습 잘 정리하고 오늘 시간 학습 목표 시제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오늘 시제편 더불어서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까지 깜짝 설명을 같이 하면 여러분들 교재 26, 27페이지가 얼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설명을 시작할 거니까요. 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부터 칠판만 또 제 얼굴만 보시는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26, 27페이지만 펴놓으셨을 거고요. 제가 이제 또 칠판을 통해서 한 2통 쓸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펜은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먼저 시제의 개념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시제를 제가 표로 그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시제를 점 단위로, 표 단위로 만드는 건 그렇게 올바르진 않습니다만 우리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쭉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여기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알고 있는 걸 우리가 현재 시제다 라고 한다면 지나간 일, 과거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일, 미래 이렇게 가겠죠. 어디서 또 우리가 들어본 건 많아서 여러분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뭐라고 부른답니까? 대과거요? 몰랐다면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네, 대과거라고 합니다. 대과거는 had pp라고 하는 시제를 쓰지요.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놓을게요. 자, 선생님 저는 무슨 시제를 12개념?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가지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앞서 공고했지만 오늘 배울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몫이 아닙니다.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면 그냥 저절로 암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현재, 과거, 미래 모르는 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쓸게요. 현재, 무조건 현재만 쓰는 경우. 불변의 진리? 아니면 속담? 이런 건 무조건 현재만 쓰지요. 그러니까 지구는 돈다. 아니면 해는 동쪽에서 쓴다. 이런 불변의 진리 같은 것 혹은 속담 이런 건 경우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를 쓰지요. 이거 말고 여러분 진행형 아시죠? 진행형 어떻게 만듭니까? 진행형 또 ing 너 혹시 그랬니? ing는 분사야.
ing는 동명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동사야, 동사. 동사의 시제. 아이, 동사에 밑줄 쳐졌으면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동사라면 진행형 만들 때 그냥 ing라고 하면 안 돼요. 비동사 ing 써야죠. 아우, 선생님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부터 우리는 시제 개념 다 갈 거예요. 진행형 비동사 ing 쓰는 거, 이건 일단 기본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아, 현재 진행형 만들려면요, 현재 진행형 약칭으로 쓰겠습니다. 뭐 시제를 현재형으로 맞춰서 am, is, are, ing 쓰면 되겠지. 이것도 알았네요. 그죠? 그러면 과거 진행형? 아, 과거 진행형이면 여기에 was, were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그러면 미래 진행형이 있습니까? 미래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없습니까? 미래 진행형이 있습니다. 미래 진행형 will, 조동사에 조동사 다음에 불변의 법칙, 동사 원형, 미래 진행, 또 말의 진행 이러지 말고 미래 진행형 will be ing 쓰셔야죠.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비동사 ing이나 시제에 따라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뭐 이렇게 간 것뿐이에요. 또 여러분 현재 진행형 쓸 때 또 예외 또 몇 가지 정리하면 돼. 예정된 미래, 예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진행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내일 미국으로 떠나 그럴 때요. 그러면 내일이니까 I will leave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가까운 예정되어 있는, 나 벌써 티켓도 끊었고 항공 예약 다 끝냈고, 그러면 가까운 예정된 미래면 I'm leaving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 쓴 건 다 중학교 과정입니다. 또 이것도 이제 이해 못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고요. 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또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건 많다니까. 네, 현재 완료예요. 오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요걸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 펜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아직 필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have pp로 쓴다. 이쪽으로 옵시다. 잠깐. 여러분, 영어에서는 원래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영어뿐만 아니라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어는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나는 밥을 먹었고, 나는 학교를 갔고, 나는 산책을 했다. 한 문장에 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주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갔고 밥을 먹었고 산책을 했다. 주어를 다 뺄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존재하다 보니 리에종이라고 하는 연음이 생긴 거죠. 그냥 우리 수험생들한테 I want to go to the church 그러면 70만 수험생 다 듣기 평가를 들을 건데 I want to go to church 이렇게 연음을 해버리니까요. 효율성으로 짧게 문장을 만들어다 보니까요. 우리 수험생들이 듣는 I want to go to church 처치밖에 못 들었는데 단어 몇 개 듣고 찍기 이렇게 듣기 평가 되는 거죠. 영어에서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I studied English. 우리가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규 수업에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뭐 초등학교 유아 때부터 막 영어 유치원 뭐 그런 거 다 빼고요. 정규 수업만 봅시다. 그러면 11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벌써 거의 10년째 배우고 있는데 왜 이거 어법 문제 몇 개 못 맞히고 있어요? 속상해야죠. 어쨌든 I studied English 10 years ago. 아, 이렇게 숫자로 쓰고 나니까 답답하네. 10년을 배우고 있는 영어를 우리는 아직도 정복을 못하고. 나는 영어를 10년 전에 공부했다. 원래는 I started studying English 이러면 더 좋았겠죠. 어쨌든 근데 나 지금도 여전히 공부한다. I still study English. 여러분들 얘기 쓴 거예요. 나는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나 지금도 한다. 이렇게 두 문장이면 시제 보시는 것처럼 it 있었으니까 과거입니다. 나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면 현재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영어에선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죠. 짧으면 짧을수록 근데 서로 의미가 통하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짧은 게 더 좋은 효율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여기 보신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현재 완료라 하고 have pp를 쓴다 한 거예요. 다시 올게요. 과거, 현재 두 문장을 쓸걸. 나는 그냥 이걸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문장의 시제로 만들고 싶다. 그럼 쓰면 돼. have pp 쓰라니. I have studied English. 전치사 for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For 10 years. 나는 10년 동안 10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얘기가. 과거 10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 지금까지 하고 있다. 나는 10년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게 현재 완료. 괜찮습니까? 그럼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have pp를 쓴 아주 효율적인 문장이 되는 거죠.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 have pp? 아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와는 쓸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와 쓸 수 없다. 선생님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우리는 아직 구절 이런 거 모르는데. 선생님이 구절 이런 거 아직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부사는 어차피 문장 성분에 영향 안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묶으라고 했잖아요. 뭐 분사 묶어, 관대사 묶어, 부사 묶어, 전치사 묶어 이러면서요. 문장 성분을 영향을 주지 않는데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고 있으면 못 쓴대. 그게 뭔 소리일까? 이쪽으로 올까요? 나는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거.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 이런 걸 나타내면 현재 완료를 못 쓴대. 왜냐? 나는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했어. 근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해요. 근데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했다면 그건 과거 시제잖아요. 그 현재까지의 기간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건 쓸 수 없다고요. 그런데 몇몇 선생님들 혹은 몇몇 교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막 과거 시점의 부사고 애기들이 잘 모르니까 막 yesterday, ago 이런 단어와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써놓더라고. 내가 그 단어를 안 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올게요. I met him yesterday. 여러분들의 영작을 한번 해봐 주세요. 나는 어제 그를 만났다. 아주 쉬운 문장이니까. I 만났다. met 그를 him 어제 yesterday. 여러분 여기에 왜 met이라는 과거 썼습니까? 선생님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제잖아요. 네. 이게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예요. 왜 부사라고 했냐면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줘서요. 나는 만났다 그를. 이건 뭔데? 아무것도 없는 부사 문장 빼버려야지.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현재 완료랑 쓸 수 없대. 그런데 yesterday가 똑같은 yesterday지만 기간을 담고 있으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뭔 소릴까? 자, 이 문장을 현재 완료로 I have pp를 쓴다. I have met, have pp him since yesterday. 이렇게 문장 쓰면 얘는 똑같은 yesterday인데 현재 완료랑 쓸 수 있어. 왜? 어제부터 내가 어저께 그 남자랑 미팅을 했는데 말이죠. 괜찮더라?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I met him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지금까지 만난다. 이 의미로 기간을 담고 있는 거 맞죠? 똑같은 yesterday지만 현재 완료를 쓸 수도 또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무슨 단어로 어떤 단어 이런 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기간. 근데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라면 정확한 과거 시점, 과거 시제를 써야죠. 왜 현재 완료를 씁니까? 그 말입니다.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10년 전, 과거니까 과거 써야죠. 왜 현재 완료를 쓰냐고요. 다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로 have pp를 쓰고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다.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면 그건 과거 시제를 써야지 왜 현재 완료를 갖다 쓰냐 이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또 예문 정리할 때요. 단문 연습하면서 다시 이해시키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그러면
과거 완료도 어디서 또 들어보지 않았니? 과거 완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제일 것 같아요? 오케이?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요렇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시제?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라고 하고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떻게 씁니까? 현재 완료가 have pp니까 과거 완료? had pp? 엄마야? 그러면 대과거 had pp랑 똑같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개념 잘 나옵니다. 특히나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대과거 시제도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똑같이 헤드 pp인데 어떻게 두 개를 구별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또 보여줄 건데요. 대과거는 과거보다 앞선 과거예요. 그런데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또 기간을 담고 있어야 돼요. 이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해요. 뭔 소리냐? 자, 영어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왔다고 화냈다? 그럼 내가 화난 게 먼저예요? 숙제 안 한 게 먼저예요? 숙제 안 한 거예요. 화냈다 과거요? 그럼 숙제 안 한 건 과거보다 앞선 과거, 대과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전 대학을 졸업했겠죠. 제 나이 또래로 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다니는 동안 대학을 졸업했어. 난 과거에.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영어를 전공했어. 그러면 졸업했다 과거인데 졸업하기 전년 4년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전공했다? 이건 기간을 담고 있죠. 그럼 똑같은 헤드 PP라도 과거 완료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겠습니까? 왜 이렇게 그렸겠습니까? 다 기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솔직히 또 얘기하면 표면적으로 헤드 PP 똑같아서 요즘 현대 문법에서는 과거 완료와 대과거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은 배운 사람들이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나타낼 땐 대과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을 이어줄 땐 그건 과거 완료. 이렇게 해요. 자, 또 예문 들어줘. 내 펜을 잃어버렸어. 어제 산 펜을. 잃어버린 게 먼저예요? 펜 산 게 먼저예요? 펜 산 게 먼저죠? 잃어버렸어요? 어제 산 펜을요. 그러면 샀던 건 대과거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우리 오빠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어제 하진 않았겠죠? 제대를 했어요, 과거. 근데 우리 오빠는 군 복무하는 한 2년 동안 헌병으로 일했대요. 그럼 제대했는데 제대하는 기간 전부터 제대할 때까지 헌병으로 일했다? 기간을 담고 있으면 그건 또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기간이라고 하는 시제가 반드시 들어갈 때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다고.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아까 진행형도 현대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현재 완료 있으면 과거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 있으면 지금 뭐도 있을 판이에요? 미래 완료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미래 완료 시제는 딱 그림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시제일 것 같아요? 네,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시제.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이라서 뭘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없어. 현재부터 미래까지일 것 같으나 자, 미래 완료는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완료되는 시점만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만들고요. will, have, pp를 씁니다. 어쨌든 미래를 나타내니까 조동사 무조건 들어가고 조동사 다음에 불변의 어체 현재형 will, have, pp. 선생님,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완료되는 시점만 있다는 게 뭔 소리예요? 자, 그럼 또 예를 들면 되죠. 내가 내일까지는 영단어 50개 마스터해야지. 됐어요? 그럼 내가 내일 5시까지는 영단어 50개는 마스터해야지. 내일 5시까지 완료하겠다의 시점은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할 건데요?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요? 지금부터 하겠다는 건지, 어제 시작했다는 건지, 그제 시작한 건지 시작 시점은 몰라.
그냥 시작 시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내일 5시까지는 영단 50개 마스터 할게. 미래에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게 미래 완료예요. 됐어요? 그럼 벌써 봐봐. 기본적으로 대과거 빼고요. 왜 기본 12시제라고 하냐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9개 완성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내가 어디서 들어본 거는 12개인데 여기에다 막 진행형 붙이면 미래, 진행형 완료, 진행형 뭐 붙이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만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그림만 잘 이해하고 계셔보세요. 그럼 애기들이 또 이제 질문한다요. 선생님,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가요. 현재 완료랑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 완료, 미래 완료랑은 쓸 수 있죠.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미칠 것 같아. 아니. 얘 잘 보면 뭘 시제를 써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와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야. 무슨 시제를 써야 될 것 같아?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미래 완료든 아니 정확한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 시점을 써야지. 과거 시제. 모든 기간의 완료 시제랑은 다 쓸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 왜 여기다가 굳이 쓰셨어요? 헷갈리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서요. 또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이게 시험 문법이 가장 많이 등장해서요. 다시 또 화면이 안 보이게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감독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자, 머릿속에 그림 일단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림. 현재, 과거, 미래.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뭐라고 했지? 대과거. 대과거 시제는 어떻게 쓰기로 했지? 헤드 PP. 오케이. 그건 기본. 불변의 진리나 속담 같은 거 무조건 현재 쓰는 거 사실은 그건 중학교 1, 2학년 교재에 나오는.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지? 비동사 ing.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뭐 am, is, are, 뭐 과거 진행형 was, were, 미래 진행형 will be, ing 이런 것도 기본. 그거 말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가 있다고 하죠. 네. 그걸 뭐라고 부르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어떻게 쓰는 거지? have pp. 단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던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고. 네,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다고.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걔랑 똑같이 쓰는 헤드 pp를 쓰는 게 있던데 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또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미래 완료의 시작 시점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완료되는 시점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미래 완료라고 하고 will have pp를 쓴다. 괜찮아요? 이건 머리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그래프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쫙 보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현재 완료 have pp.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라고 쓸 수 없고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는 대과거라고 부르는데 헤드 pp를 쓰는데 영어에서 헤드 pp 쓰는 게 또 있네? 알고 봤더니 과거 완료? 얘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하는구나. 미래 완료?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걸 미래 완료라 하고 will have pp를 쓴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저는 저거보다 더 많은 시제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오끼로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그냥 약자로 쓸게요.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지금 나랑 너랑 현재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제예요. 과거부터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현재 완료 have pp는 있어야 하고 진행형 have pp는 있어야 하고 진행형 지금 너랑 나랑 같이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형 어떻게 만드는 거였죠? 비동사 ing 쓰는 거였죠. 됐죠? 그럼 두 개 붙이시면 돼요. 뭘 자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have pp 현재 완료 진행형 비동사 ing 그러면 두 개 have 비동사의 pp가 뭐지? 빈 ing 됐어요?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빈 ing 이걸 뭘 외워?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과거 완료 진행형 해봐요. 과거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그 대전 대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의 기간인데 진행 중이고 있을 때 과거에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과거 완료 헤드 PP 쓰겠죠. 진행형이니까 비동사 ing 써야겠죠. 그럼 두 개 또 더해야겠죠. 헤드 빈 ing. 그럼 잘 봐. 영어의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헤드 PP 있잖아. 영어의 진행형을 나타내는 헤드 PP 있잖아. 진행형을 나타내는 비동사 ing 있잖아. 두 개 같이 더한 거 과거 완료 진행형 만들기가 뭐 어려워. 미래 완료 진행형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12시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더 가볼까요? 태는 시제에 속하지 않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현재 완료 수동태가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겠죠. 생각해봐.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담겨 있어야 해요. 됐죠? 그리고 수동태니까 여러분 동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당해야 해요. 비동사 PP 써야죠. 이런 거지 느낌이. 나는 19년 전에 태어났다. 근데 19년 동안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 사랑 안 받고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과거 19년 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 남고 있지. 사랑 받고 있다. 수동태지. 되셨어? 그러면 뭘 자꾸 이걸 외워. sorry. 영어 현재 완료니까 have pp였겠죠. have pp. 그러면 영어에 have pp 현재 완료 기간 넣고 수동태 비동사 pp 넣읍시다. 그러면 have been pp. 괜찮아요? 그럼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형 had been ing. 과거 완료 수동태 had been pp.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괜찮아? 이건 지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시제도 없으니까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자꾸 암기만 해서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선생님 저런 시제도 있어요? 존재는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 현대문법에 쓰지 않는 문법이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어떤 느낌인지만 먼저 설명할게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내가 내일 2시까지는 미래 완료. 언제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완료되는 시점만 있을 때 라고 했어요. 내일 2시까지는 스토킹을 당하고 수동태 있는 중일 것이다. 중일 것이다. 그래야 미래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말은 안 됩니다. 내가 내일 2시까지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제가 그냥 미래 완료의 느낌, 미래 진행의 느낌, 내일 2시까지는 당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수동의 느낌 이런 걸 다 쓴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움츠려들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해요. 미래 완료 어떻게 쓰기로 했지? 미래 완료? will, have, pp? 진행이 어떻게 쓰기로 했지? 진행? 비동사 ing? 오케이. 수동태 어떻게 쓰기로 했지? 비동사 pp?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배운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will, have, been, pp. 네, 이게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will have been, pp. 이게 시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자꾸 외운다고요. 다시 올까요? 이 기본적인 그림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자꾸 그냥 외우는 거죠.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형 had been ing,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막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will have been pp. 오늘은 열심히 외웠으나 내일 되면 또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기본적인 제가 왜 시제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어?
그림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건 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요 부분까지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필기할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필기 시간을 드리고 아주 잠깐 시간 조건 부사절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오늘 시간 끝날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안 보이게 가야지. 아주 기본적인 거 현재 기준으로 과거, 미래 이랬어요. 진행형 비동사 ing 쓰는 거 아주 기본.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계가 뭐라고 했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 어떻게 만들기로 했죠? FPP. 단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던데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다. 괜찮아?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뭐라고 해? 대과거. 대과거는 어떻게 쓰는데요? 헤드 PP? 근데 영어에서 헤드 PP 쓰는 거 하나 또 있더만 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또 어때야 하는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미래 완료는 시작 시점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미래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거 그걸 미래 완료라 하고 will have pp를 쓴다.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는 여러분들 갖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고 어차피 현대문법에서는 쓰이지도 않고 페이지 넘기셔서 28페이지 펼쳐놓으시면 노트란이 나올 겁니다. 이걸 반으로 나누십시오. 이 반으로 나눠서 이 그림 그려놓고 예문 쓰시려면 쓰시고요. 그 밑에는 제가 시간, 조건, 부사절, 필기가 몇 개 더 있구나 감안하시고 혹은 다단으로 나누셔서 지금부터 먼저 시제편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Didn't matter to me, I could take it, or I could leave it, and never miss you. Came back around and I finally found what I wanted, and what I wanted was to be with you. 자, 우리 수험생 친구들 필기 다 하셨죠? 오케이. 시간이 부족하시면 늘 그랬던 것처럼 퍼즈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필기할 동안 저 역시 필기를 하나 쫙 완성해놨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교재는 27페이지 다시 필기했던 거 앞부분 넘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써놨습니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을 잘 적용하는 걸 몰라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법 문제다? 풀었다? 근데 아니나 달라? 해설지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틀렸어. 근데 해설란에 시제 조건을 나타내므로 시간 조건을 나타내므로 현재가 미래를 썼어야 함. 이러면 이제 애기들은 엄마 나 아는 건데 틀렸네? 이렇게 되죠. 뭘 알아요? 제대로 알아야죠. 자, 제가 먼저 요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I will call you when he will come. 두 문장을 썼습니다. 해석 안 되는 친구들 없죠? 난 모르겠네. 그가 언제 올지를 모르겠네. 했어요. 자,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알려줄게. When he will come. 그가 오게 되면 알려줄게. 라고 했어요. 둘 다 똑같이 when he will come, when he will come 두 문장을 썼어요. 근데 한 문장은 맞았고 한 문장은 틀렸어요. 뭐가 맞았어요? 뭐가 틀렸어요? 왜요? 그러면 그냥 느낌이 괜찮아서요. 이제 이런다고요. 자, 똑같이 when he will come 썼습니다.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를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 썼어요. 됐죠? 내가 너한테 전화해 줄게. 언제? 그가 오면. 그 사람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오면 전화해 준다고 미래까지 썼잖아? 그러면 미래니까 미래 썼다고요. 둘 다 똑같이 미래 시제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둘 다 맞지 않아요? 아니요, 한 문장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나? 밑에 문장이 틀렸어요. 밑에 문장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시간 부사절이라 미래를 쓰면 안 되고 현재가 대신을 써야 해요. comes 이렇게요.
어머 선생님 딱 보고 이게 부사절인지 아닌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밑줄이 있다.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찾아내야 해요. 얘가 시간 부사절인지 아닌지를 갖고 어떻게 찾을 것이냐. 내가 일단 아주 복잡하게 하나를 설명할게. 그리고 아주 쉽게 하나를 설명할게. 응? 쉽게만 설명하지 않고 원리부터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 볼게요. 위의 문장.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I don't know when it will come. 동사에 밑줄 치면 don't know도 있고 will come도 있습니다. 본동사 뭡니까? don't know. 이제 잘하네요. 얘가 본동사입니다. 이게 구문독해의 시작이에요. 본동사 찾고 끊을게 하고 그러는 거. 왜? 우리 왜는 묻기로 했잖아. 맞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I 주어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뭐를? 그가 언제 올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여러분 know를 우리가 자동사 묶음으로 배웠습니까? 그렇게 멍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 문장 형식 편하면서 얘들아 자동사랑 타동사 있으면 타동 너무 많아. 자동사 외우는 게 훨 좋아. 1형식 2형식 동사 appear, become, consist of. 이 형식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지금 stay, remain, turn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자동사 묶음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면 뭐 있기로 했죠?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태이거나 수동태도 아니죠. 따라서 얘는 목적어란 소리예요. 선생님 왠이 목적어로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게 이제 시제편 끝나면 이제 드디어 구와 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얘가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되냐? 난 모르겠다. 그가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 언제라고 해석되잖니? 나중에 배울 건데 명사예요. 그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그가 언제 올지. 아직 안 왔죠. 언제 올지 미래에 올 거죠. 미래니까 얘는 미래 쓴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라고 했죠. 근데 will call, will come 또 동사 2개 있네. 그럼 또 이렇게 묻겠네. 오케이. 또 묻겠네. 일단 이렇게 묶어놓자. 묻겠네. 그럼 본동사는 얘네. 오케이. 그럼 나는 부른다. 전화한다.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어. 더 필요한 건 없어. 타동사인데 목적어는 있는데 더 필요한 건 없어.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 그럼 뭐야? 부사랬지. 문장 성분에 영향 주지 않는 부사겠죠. 부사. 그래서 얘가 부사절이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며? 그가 미래 쓰면 안 되고 현재가 대신해서 여기를 comes, 색깔펜을 맞춰서 좀 쓰면 여러분들 필기할 때 좋겠죠? 네, comes 현재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복잡한 설명이에요. 다시. 얘는 타동사네? 목적어 있어야 되지 않니? 그럼 목적어 자리여야겠네? 그럼 목적어 자리라면 얘는 이렇게 묶어는 놨지만 얘가 명사라는 소리다. 명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 아니잖아. 명사절이지. 그러니까 얘는 미래면 미래 쓴 거예요. 근데 얘는요. 나는 너한테 전화를 해줄게. 그러면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네? 더 필요한 게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부사로 묶어버린 거구나. 얘가 부사절이네.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미래 안 쓰고 현재형 3인칭 단수니까 S까지 붙여준 거죠. 이게 어려운 설명이에요. 1등급 학생들한테요. 뭐가 이게 어려운 설명이겠습니까? 많은 어법의 기본적인 설명이 없는 친구들한테는요. 그러면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오케이. when이 언제라는 뜻이라면 걘 명사절입니다. 언제라는 뜻으로 쓰이면 미래면 미래 쓰면 됩니다. 과거면 과거 쓰면 됩니다. 대과거면 대과거 쓰면 됩니다. 그런데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쓰이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이면 그땐 시간 조건 부사절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합니다.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면요. 자, 난 모르겠어. 그가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 언제라고 해석되면 미래면 미래 써야 된다고. 근데 내가 너한테 전화해 줄게. 그가 올 때, 오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라고 뜻이면 그때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밑에 문장 갑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it will be fine tomorrow. It will be fine tomorrow. 똑같습니다. 윗문장은 난 잘 모르겠어. 내일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네.
밑에는 난 밖으로 나갈 거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했어요. It will be fine tomorrow. It will be fine tomorrow. 똑같은 문장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로 미래, 내일이니까 미래니까 will 썼어요. 근데 또 한 문장은 맞고 한 문장은 틀렸어요. 얘가 맞고 얘가 틀린 문장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조건 부사절이에요. 선생님은 어떻게 딱 알아요? 똑같이 설명할까요? 어렵게도 설명하고 나는 모르겠다. 내일 날씨가 좋을지 아닐지를 얘 타동사라니? 타동사? 목적어 있어야 되지. 목적어라는 소리는 명사절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사절이 아니지. 미래니까 미래 써야죠. 근데 밑에 건 나는 나갈 겁니다. 여러분 속칭 말하는 왕래 발착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왕래 발착 도착한다, 출발한다, 왕래 발착, 간다, 온다 이런 것들 동사들이요. 자동사들입니다. go 동사 go out 나갈 것이다. 왕래 발착 동사입니다. 자동사로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묶어야 하니까 얘가 부사절입니다. 부사니까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한다며. 근데 왜 현재를 써야지 미래를 썼어? It is fine tomorrow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게 복잡한 설명입니다. 그럼 또 우리 애기들 위해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if가 그러니까 뜻이 두 가지라니.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 뭐뭐라면 그러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다 써놓자. 얘 이제 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부사절이 아니야. 미래면 미래 써야지. 근데 if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처럼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 되면 얜 시간의 부사절, 얜 조건의 부사절. 만약 비만 안 온다면 뭐 이렇게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얘는 부사절들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또 애기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얘네는 어디서 자꾸 실수만 자주 해.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래일 때만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내 말은 뭐냐면 뭐 과거도 막 현재로 바꿔오고 대과거도 막 현재로 바꾸고 다 현재로 바꿔오더라고. 아니 약속을 잘 지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만 그것도 미래일 때만 현재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만 미래일 때만 현재가 그러니까 얘가 원래 과거면 과거 쓰면 돼. 대과거면 대과거 쓰면 돼. 근데 미래일 때만 현재로 바꾸는 거예요. 되셨어요? 시험 문제는 과거일 땐 나오지도 않아요. 과거면 그냥 과거 쓰면 되니까요. 미래일 때만 현재가 대신한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애기들 복잡하다고 하면 왜니? 얘들아 뜻이 두 개잖아. 네가 알고 있는 거. 언제라는 뜻도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뜻일 때만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일 때만 그때만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지 이거 실제 잘 보면 돼 라고 한 거예요. 그 외에 단어 더 몇 개 외웁시다. when이 뭐뭐 할 때 if가 만약 뭐뭐라면 그 외에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딱 그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까지 다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절을 이끄는 녀석들이에요. 얘를 암기하시면 되고요. 실제 선생님 근데 왜 when하고 if만 예문을 들어줬어요? 얘가 각각 뜻들이 두 가지씩이라 시험 문제는 훨씬 얘가 골치가 아프니까 많이 등장해서요. 나머지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이런 것도 시간 조건 부사절을 이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26페이지 오십시다. 오늘 단문 연습 안 풀 겁니다. 오늘 단문 연습 안 푸고 이건 제가 복습용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나 처음으로 숙제시키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29페이지 단문 연습만 한번 풀어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복습용으로 할 거고요. 지금은 26, 27 복습만 하고 필기 시간 가지면서 동시에 끝날 겁니다. 됐어요? 먼저 26페이지 시제편입니다.
또 뒤에 여기 또 다 써져 있네. 또 옮겨야겠다. 오늘 시간 복습 분량입니다. 오늘 시간 복습 분량. 자자자자자. 현재, 과거, 미래 뭐 있었어? 중요한 것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어떻게 만든대요? have pp?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던데.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쓸 수 없다. 오케이.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대과거. 대과거 시제는 어떻게 쓰지? had pp? 근데 영어에서 had pp 쓰는 거 또 있더만. 과거 완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또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하는. 미래 완료?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거 will have pp를 쓴다. 됐죠?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뭐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냐? when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할 때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면 그건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미래일 때 현재가 대신해야 해. 탄, 과거면 과거 냅둬. 대과거면 대과거 냅둬. 미래일 때만 현재로 대신하는 거야. 그 외에 as soon as, till, until, by the time, 뭐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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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있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필기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필기는 여기 시간 조건 부사절에 해당하는 것만 필기하시면 되겠죠? 필기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Didn't I mean I could take it, or I could leave it and never miss you. Came back around and I finally found what I wanted and what I wanted.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여러분들 펜 드시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우리는 이제 뭔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큰 2번 동사를 한눈에 보는 시제의 정리에서 현재 시제 밑에 보면 불변의 진리나 속담은 현재 시제를 쓴다 에다가 밑줄을 쳐놓을게요. 저도 별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무조건 현재만 쓰는 경우 사실은 여기다가 우리 써놨어. 불변의 진리나 속담 이런 건 무조건 현재만 쓴다. 다시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4번으로 내려가셔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약속을 현재 진행형으로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제가 별표는 쳐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형광펜으로 씁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운 예정된 미래면 다른 진행형 말고 현재 진행형, 미래형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5번 밑으로 갑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로 have pp를 쓰는 게 현재 완료인데 그 밑에 별표야.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와는 쓸 수 없다에다가 밑줄을 표시를 해셔야죠. 이것도 제가 써놨어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와는 쓸 수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예문 페이지 27페이지 2002년도 수능입니다. He has visited Korea, Asia in 2001. 그는 2001년 아시아에 한국을 방문했다. 이 문장은 맞았냐?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 나왔던 문제예요. 틀렸대요. 왜 틀렸어요? 그는 2001년에 방문했대요. 그럼 교재를 보지 말고 날 봐봐. 그럼 생각해봐. 자꾸 뭘 외우려고 해? 그는 2001년에 한국을 방문했대. 그럼 시제를 뭐 써야겠니? 과거 써야지. 근데 교재에는 뭐라고 써져 있니?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2001년에 그게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였던 거죠. 2001년에 방문했으니까 그게 과거 시제겠지? 예를 들어 2001년부터 계속해서 그는 방문해 오고 있다.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담고 있으면 현재 완료를 쓸 수도 있었겠죠. 됐어요? 그래서 밑에 예문은 He has visited since 2001. 2001년 이래로 방문해 오고 있다. 그럼 기간이 남겼으니까 현재 완료 쓸 수 있죠. 혹은 그는 2001년에 방문했다. 과거를 써야겠죠. 그래서 각각 문장을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6번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had pp를 쓴다 라고 하는 것도 교재에 있는 거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3번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원래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자 when he will come 여러분들 옆에다가 쓰세요. 언제? 그거 언제 올 거야? 아직 안 왔지? 미래니까 미래 쓴 거예요. 근데 밑에 예문 그가 오면 내가 알려줄게.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이죠. 써놓으세요. 걔가 시간 조건 부사절이잖아요. 아직 안 왔는데
오면 알려줄게. 미래 쓸 것 같지만 현재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예문은 비교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나도 잘 모르겠어. 밑에는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난 나갈 거야 라고 한 거 각각 시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하나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일 거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또 하나의 뜻이 될 거니까 각각 when이 뭐뭐 할 때 if가 뭐뭐인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일 때만 시간 조건 부사절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28페이지 지금 페이지 넘기시면 다 필기가 되어 계신 거 맞죠? 29페이지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저랑 다시 한번 단문 연습 확인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 9강입니다. 9강에선 이제 드디어 가정법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멋진 희망찬 마음 갖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